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육군 53사단이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의 하나로 어제 울산항 오부두 일대에서 지역 기관들과 함께 울산항 통합 방호 훈련을 가졌습니다. 훈련은 적의 해상, 공중, 지상 침투 대응 훈련과 군집 드론 공격 대응 등으로 구분해 절차를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육군 최고의 항공사격 우수부대와 탑 헬리건을 가리는 육군 항공사격대회의 올해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대회엔 아파치와 시누크 등 육군의 항공전력이 한데 모여 사격 실력을 겨루고 있는데 오늘은 아파치 사격대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발행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3단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며 한중 관계는 경쟁, 협력, 대결, 대립적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인근 미사일 기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밝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중국 북경에서 27km 떨어진 평안북도 신풍동 미사일 기지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풍동 기지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인 화성 15형 및 18형 또는 신형 ICBM 6에서 9기와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등을 갖춘 여단급 부대가 주둔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와 같은 탄도미사일 기지 15개에서 20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미사일 기지가 동아시아와 미국 본토에 잠재적인 핵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한미연합군 사령부 전시지휘소인 CP탱고를 찾아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하고 UFS 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UFS가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시행하는 첫 연습이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현시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안 장관은 지금 이 순간 한미 장병이 함께 흘리고 있는 땀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시공간을 가리지 않는 여러 공격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에 육군 53사단이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 방어 훈련을 진행하며 적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항으로 접근하는 미상의 선박이 나타난 상황. 육군 53사단과 해군 부산항만 방어전대, 울산해양경찰서가 신속히 출동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용의자를 제압합니다. 이어서 군집 드론이 대거 침투하자 방공대대 장병들이 신속히 위치해 20mm 발칸포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재민건으로 드론을 격추합니다. 적이 건물 내부에 침투하자 수리온 헬기에서 군사경찰 특임대 장병들이 하강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해 적을 제압합니다. 육군 53사단이 진행한 울산항 통합방어훈련의 현장. 훈련은 정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관한 가운데 육군 53사단을 비롯한 민관군경 소방 12개 유관기관과 관계관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사이버 위기부터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을 가리지 않는 모든 침투 상황에 대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울산항은 국내 최대의 공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유관기관들은 UFS 훈련을 맞아 서로의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적의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새로운 전쟁 패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시, 그다음에 경찰, 군 같이 합동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전 상황부터 폭발물 대응, 화재 진압과 환자 후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훈련을 통합해 진행하며 실제 상황에서 국가 중요 시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현실적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성공적인 통합방어 훈련을 완수한 육군 53사단. 복잡해지는 현대전의 다양한 공격에 대비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으로 더욱 거듭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카투사 장병들은 전역 후에도 현역 시절과 같은 환경에서 동원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한미연합 카투사 예비군 동원 훈련, 강한 연합방위 태세 구축의 현장을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군 교관의 지시에 따라 화기를 분해 결합하는 한국 예비역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제한 시간 안에 신속히 화생방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합니다. 카투사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한미연합 동원훈련 현장입니다. 카투사 대상 동원훈련은 2017년 시작돼 재작년부터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교관이 직접 지도하며 실전성을 높여왔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이번 훈련은 전투부상자 처치, 시뮬레이션 사격, 핵 화생방 대응, 공용화기 기계 훈련 등 전시 상황에 대비한 종합훈련으로 구성됐습니다. 카투사 예비역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는 만큼 집중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실제 전시 상황처럼 훈련이 진행돼 긴장감이 컸습니다. 한미 장병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대응 능력을 배우는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금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직접 지도한 미군 교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It's very my pleasure to see this young reserve Katusha motivated, showing up, and ready to train and ready to fight. It's very unique program in the U.S. Army, and it's only in Korea that we have this Katusha program. It's about defending the two homelands, Kachi Kapsira. 이번 훈련은 단순한 예비군 교육이 아니라 한미가 실전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연합 전투 체계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한국군 대표 간부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전을 경험한 미군 교관이 직접 참여해 다른 동원훈련과 차별성을 갖췄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합훈련을 확대해 예비역 카투사 장병들의 실전적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의 연합작전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양측은 성과 분석을 토대로 훈련을 발전시키고 확대 시행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역 후에도 이어지는 카투사들의 사명감, 그리고 한미가 함께 다져가는 전투준비 태세로 카투사 동원훈련은 앞으로도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전북 남원에서는 군과 경찰, 소방 등이 함께하는 대규모 통합방위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대테러와 인질 구출, 드론 위협 대응까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종합 스포츠타운. 폭탄 테러 위협이 발생했다는 신고에 경찰과 초동대응팀이 출동했습니다. 테러범은 인질극을 벌입니다. 이 건물도 날려버리고 인질의 목숨도 가만 안 둘 거야.
협상이 결렬되고 헬기를 탄 35사단 기동대대부터 군사경찰 특임대가 투입됩니다. 신속하게 건물로 진입해 망설임 없이 테러범을 제압합니다. 공병 EHCT 팀은 폭발물 의심 물체를 확인하고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서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이어지는 드론에 의한 화생방 테러 대응까지 육군 35사단이 UFS 타이거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한 통합방위 훈련의 모습입니다. 민관, 군경, 소방이 함께한 이번 훈련은 대테러와 폭발물 탐지, 드론 위협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35사단 장병부터 남원시청과 경찰, 소방, 의료원 등 140여 명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긴밀한 통합방위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장병들이 실제 전장과 같은 환경에서 즉각 투입하여 확고한 전투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으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작전 수행 방안을 발전시키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51 보병사단 모락산대대가 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 소방 등과 함께 통합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물관 앞 미상의 물체가 발견되고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접촉 후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같이 순찰 중이던 경비원은 화생방 테러로 의심해 박물관 내 대피방송과 경찰에 신고를 실시합니다. 상황을 전파받은 유관기관은 관람객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현장을 통제하며 화생방 테러 대응과 제독을 진행했습니다. 육군 51사단 모락산대대는 안양경찰과 소방서 등과 함께 경기 안양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인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 화생방 통합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수의 사람들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평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가정한 통합 대응 능력을 통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화생방 테러 시 통합 상황 조치 능력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엄중한 안보 속에서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였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안보와 지역 내 안전을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모락산대대 화이팅! 정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증명이지 않나 생각해서 대단히 뜻깊은 훈련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51사단 화생방지원대 신속대응팀은 안양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생방 테러 의심 물질에 대한 탐지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훈련 인원과 박물관 건물을 제독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육군 51사단은 적의 화생방 공격에도 굳건한 통합방위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KFN 뉴스는 UFS 연습 현장을 취재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군쏠쏠정보 이번 시간엔 UFS 연습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과 한미의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 방어적 훈련인데요. 최근 전쟁에서 보이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해 연합 합동 전 영역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UFS 연습은 우리 정부의 을지 연습과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가 합쳐진 겁니다. 훈련의 주축은 다르지만 국가적 비상사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키운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정부와 군의 연습이 처음부터 같이 이루어졌던 건 아닙니다. UFS의 시초는 1954년 유엔군 사령부가 주관한 포커스 렌즈 연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68년 7월엔 정부의 태극 연습이 시행됐는데요. 앞서 1월에 발생한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사건으로 정부 차원의 전시 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태극 연습은 고구려 명장 을지문덕의 이름을 따 을지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따로 진행되던 정부의 을지 연습과 유엔사의 포커스 렌즈는 1976년 을지 포커스 렌즈로 합쳐졌는데요. 을지 포커스 렌즈는 2008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하면서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뜻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됐습니다. 2019년부터는 한국군 단독 태극 연습과 연계해 을지 태극 연습으로 실시됐는데요. 2022년 후반기 지금의 을지 자유의 방패 UFS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UFS 연습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한미는 대비태세 확립을 언급하면서 동맹의 지속성을 강조했는데요. 세월 속에서 변화를 거듭했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한결같습니다. 지금까지 군 쏠쏠 정보였습니다. 최우슬기 조종사와 우수부대를 가리는 육군 항공사격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대회엔 아파치와 시누크 등 육군 항공전력이 모두 모여 뛰어난 사격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파치 사격대회 현장을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와 조종사들이 대회 전 마지막 점검을 진행합니다. 30mm 탄약과 2.75인치 로켓이 차례로 헬기에 장착되자 사격대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육군 항공사령부가 개최한 최고의 항공사격 우수부대와 탑1리건을 가리는 2025년 육군 항공사격대회 현장입니다. 1989년에 시작해 올해 36회를 맞이한 대회는 헬기 조종사들의 전투 기량을 검증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전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 사격 기술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그다음에 사격 전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사령부는 더욱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회 참가 대상을 기존 대대대표에서 중대대표로 변경했으며 대드론 사격 등을 평가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격장에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헬기 기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전투 양상을 고려해 야간 사격 대상을 모든 기종과 화기로 확대해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아파치는 암흑의 도살자라는 별명답게 어둠 속에서도 거침없이 빨간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참가하는 데 있어서 아파치의 기체 상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무장 계통에 대한 점검을 완벽하게 마쳤고, 이번 사격이 또 보다 더 정밀한 사격이 될 수 있도록 조준선 정렬, 즉 보사이팅 절차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격에 임할 것으로. 실질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적을 제압하는 기술들을 연마해 왔습니다. 지상전의 핵심 전력을 운용하는 조종사로서 지금까지 가까운 기술들을 마음껏 뽐내겠습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지는 대회에선 개인 사격 8개 부문과 우수부대 10개 부문에서 경쟁을 치르게 되며 공격 헬기 개인 사격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조종사는 올해의 탑1리건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한 달여간 진행되는 대회에선 로켓 사격과 기관포 사격 외에도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시뮬레이션 사격 등 다양한 관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탑1리건을 향한 치열한 조종은 계속됩니다. KFN 뉴스 차송유입니다. 중국이 다음 달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선 무인 잠수정과 스텔스 드론 등 첨단 무기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중국은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해 차세대 무기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장비는 모두 중국에서 개발한 주력 무기이며 2019년 이후 개발된 신형 전력을 집중 공개한다는 설명입니다. 예행 연습에서는 러시아의 포세이돈과 유사한 초대형 무인 잠수정 AJEX-002가 포착됐는데 수중에서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유인 전투기와 함께 편대 비행을 하며 인공지능으로 전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FH-97 계열 스텔스 드론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YJ-17 계열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하며 기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신형 전차와 4세대 전투기를 비롯해 다양한 무기들도 포함돼 일부는 열병식을 통해 처음 공개될 계획입니다. 이번 열병식은 중국군의 최신 전력 현황을 대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서울 아덱스가 오는 10월 17일부터 8일 동안 개최됩니다. 21일 서울 아덱스 공동운영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시회는 일산 킨텍스와 성남 서울공항에서 나눠 개최되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 나라 600여 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아덱스 중점 목표인 우주 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AAM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2260제곱미터에 달하는 신기술관을 조성하고 첨단 위성통신과 AAM 실물 기체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서울 아덱스는 지난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지상 방산 분야까지 통합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 방산 전문 종합 무역 전시회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군 수기사 다문화 가정 장병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충무대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이곳에서 복무 중인 IS-1병입니다. IS-1병은 방글라데시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IS-1병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육군에 입대했고 지금은 자주포 포수로 임무 수행 중입니다. 제가 직접 IS-1병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S-1병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대민 지원 나가야 돼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충무대대에 복무하고 있는 일병 S입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성장 배경 포함해서 부모님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방글라데시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한국에서 나오고 지금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 중인 상태입니다. 태어난 것도 한국에서 태어난 거죠? 맞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요? 방글라데시 음식을 먹어요? 둘 다 섞어서 먹습니다. 방글라데시 음식 뭐 있어요? 커리라든지 비란이라든지 그런 음식들을 좀 섞어서 먹는 것 같습니다. 군대 오면 집밥이 그립잖아요. 방글라데시 음식이 그리워요? 아니면 한국 음식이 그리워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방글라데시 음식이 뭐가 제일 생각났어요? 군대 와서? 난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음식들을 좀 그렸던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좀 불편한 시선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릴 때는 놀림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하면서 좀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성장을 해가면서 제 장점이랑 개성 같은 거를 이제 알아가게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장점 어떤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장점이라면 지금 이런 자리가 저의 특별한 기회로 다가와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게 K55A1이에요? 직접 운영하시는 거? 네, 맞습니다. 저희가 훈련할 때도 실제로 쓰기도 하고 실사격 할 때도 저희는 실제로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보통 어디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포수라는 직책을 받고 와서 장전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마지막 사격 때는 저는 부사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사수는 장약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뇌관까지 넣어준 후 부사수 방앗간 걸어라는 명령이 나오면 건 후에 쏴! 하면 이제 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게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 남은 군생활 동안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제 임무를 다하는 군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이 부르면 내군은 간다! 땡! 후!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 작전기지에서 화생방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적 탄도탄 공격으로 부산 작전기지 인근 지역이 피격된 가상의 상황을 바탕으로 대피 훈련과 방사능 제거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해병대 군수단도 같은 날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민관군경 합동 폭발물 처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적 폭발물 화학 테러 대응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육군 8기동 사단 장병들이 집중호우로 훼손된 지역 복구를 돕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부대는 지난 13일 누적 강수량 2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진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수해 복구 대민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불무리 여단 소속 박순빈 대위가 수해 복구 현장에서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구출한 사례가 알려지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5년 제대군인 창업경진대회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7일까지 보훈부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보훈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대회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보훈부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수상자 5명을 선발해 다음 달 30일에 열리는 2025년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현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종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 경상, 경기, 강원 북부 지역으로 오후부터 3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 경상 지역으로 산발적인 소낙성 강수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원주는 2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구는 36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경기, 강원 지역의 강수와 구름으로 인해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당분간 폭염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인 소낙성 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